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다가 현금이 많은 기업들 중에서 현재 보니까 주가가 8만원대에서 이게 워낙 장기니까 최근 45,000원에서 이제 잠시 하락하고 있고 32,000원대에서 뭐 28,500원까지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차트인데, 기계공업 공작기계를 판매하는 하천그룹의 모회사 그 지주회사 격인 하천기공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포인트로 잡았던 거는 작년부터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상당히 컸었다. 2018년도부터 자료를 보면 계속 영업이익이 하락을 했다가 최근 22년도부터 확실히 발전된 모습을 보인 모습이 있어서 또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 포인트를 잡아서 볼 거고, 배당도 작년 같은 영업이 잘 됐을 때 많이 배당을 높게 해줬던 회사입니다. 연매가 5,000원, 시총은 그렇게 높진 않네요. 783억 정도고, 현재 주가는 36,000원대. 유통 물량은 한 50%로 그냥 적정하게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시장 자산 운용이 6%. 이쪽도 가치 투자로서 많이 이름이 과거에 많았던 자산 운용사입니다. 이 회사가 계속 6%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 기업계를 보면 공작기계에 전념하는 하천그룹의 모회사다. 대형 공작기계랑 차량 부품 등 판매를 하고, 3사가 두산 위와 동사가 가점하는 부분인데 25%를 점유율을 유지 중이다. 작년에 그렇다면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랐다는 거는 점유율은 그대로일 수는 있지만 어떤 시장의 파이가 좀 커졌다거나 수요가 좀 늘어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펄을 보면 이게 지주회사로 바라보고 사람들이 좀 낮게 평가 디스카운트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고, 퍼에 대비하면 EPS가 17,000원인데 비해서 35,000원대면 딱 2배밖에 되지 않죠. 아마 지주회사들이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좀 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너무 낮죠? PBR에 대비해서도. 그러면 기계랑 서암기계, 얘네들을 실제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모회사이기 때문에 지주회사 격으로 보고, A사보다는 하천기계나 서암기계를 직접적으로 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BPS는 15만 6천 원인데 비해서 한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죠. 가치 대비해서, 순자산에 대비해서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계속해서 주가가 2014년도를 8만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한 10년째 중간에 약간 반등을 하는 것처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저점 라인에서 버티고 있죠. 버티고 있다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종 배당금은 2,500원으로 시가 배당률은 7.2%. 높죠. 이렇게 보면 높은데, 이 배당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주가가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 배당은 좀 특별 배당처럼 저는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주가가 변동이 없죠. 이게 좀 안 알려진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인지,
이런 부분은 좀 아쉽고, 그렇다면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어떠냐. 매출액은 계속 꾸준히 상승을 했었지만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를 2018년도부터 자료를 보자면 계속 감소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가 2022년도에 와서야 2018년도 정도에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도에서는 계속 하락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그 근처까지 잠깐 오는 부분들, 그렇지만 가치 대비해서는 굉장히 싸죠. 물론 2020년도는 굉장히 좋지 않았던 해로 파악이 되고요. 그러면서 2020년도에서는 3만원, 딱 3만원 정도에서 아래 위로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늘어졌다. 2026년도에. 그러면서 그 자본을 배당으로 많이 돌려준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도 대략 한 1.7배 정도는 늘어있는 상태죠. 단기 순이익으로 보면. 영업으로 인한 활동 현금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동안보다. 실제로 현금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보면 계속 유지를 위한 투자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부분, 재무로 들어온 부분, 특별 배당을 했는데도 돈이 들어왔다는 거는 일부 부채가 좀 들어왔다는 걸로 좀 보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많이 높지는 않고 많아봐야 3%, 적을 때는 1% 미만이었던 부분이 2020년도였고요. 순이익이 굉장히 늘어있는 부분들, 과거에 비해서 순이익 자체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다. 뭐 고부가 상품을, 공작기계를 팔았는지에 대한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파이가 커지고 그런 고부가 같이 순이익도 같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 팔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지표들이 좋은 쪽으로 모두 돌아섰습니다. 작년 말 기준이죠. 그래서 부채가 일부 감소한 부분도 있지만 거의 변동은 없는 부분들, 배당은 성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20%에서 36% 정도 사이에서 배당 성향은 나쁘지 않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을 낮췄지만 배당금 자체가 워낙 단기 순이익이 좋았기 때문에 배당 순이익 당시 시점으로는 8%까지 특별 배당식으로 줬는데, 사업 보고서를 보면 최대한 이 정도로 유지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2,500원이라고 치면 현 주가에서도 굉장히 배당 수익률은 높다. 회사 입장에서는 액면가가 5,000원이잖아요. 액면가 5,000원에 절반 정도는 배당을 해보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뒤에서 보여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시 배당은 아니고 회사에서 어떤 자신감이 있지 않느냐, 영업에서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올해 반기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대략 한번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공작 기계 부분이 대부분 매출을 일으키는 부분들이고, 또 특이할 만한 내용은 여섯 개의 지역별 현지 법인 해외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들,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대략 일단 금속 공작이 가장 큰 매출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면 대부분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도 웬만하면 다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TTC하고 VT 이 부분만 소폭 하락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가격이 판매가가 올라갔다는 부분들, 원자재 가격도 올라갔습니다.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가격 변동이 올랐기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계속해서 전전 분기에 대비해서도 10% 이상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고, 판매가를 이번 연도에 많이 전전분기에 대비해서 21년도에 대비해서도 많이 올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 공작기계 사업 부분이 전년 대비 동기에서 3.6% 정도 증가를 했다. 매출액을. 소재 부분은 좀 약하니까 패스하고, 상품 매출을 조절해서 자체 생산을 일정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매출 실적이 각 나라별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각 나라 부분들의, 이게 금속 보면 본타에서는 작년보다는 좀 더 향상되는 부분들, 반기니까 미주, 유럽 따져보면 그래도 3반기 때 좀 나아지겠구나. 미국, 본타, 유럽에서는 좋겠지만 아시아 쪽에서는 많이 떨어졌다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반기인데 계산을 해봐도 한 20-30%는 떨어진 부분들, 아시아에서는. 2분기 공작기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국의 성장세 회복 지연 등의 영향, 그래서 국내 수주가 감소해 있다. 근데도 어떤 관련 주요국 정부들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해서 하반기 수출은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하반기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상반기보다 조금 더 포인트 줘서 잘 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작년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준은 작년 기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 있겠고요. 소재 부분은 일단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수출, 내수 합계를 치면 조금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시장 점유율도 25%를 계속해서 26%까지 올라간 적은 있는데 25%까지 계속 유지는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소포 알아가는 부분들, DN 솔루션즈, 현대위아, 여기 대비해서 25% 정도로 상타가 먹고 있다라는 부분들. 현금 자산 같은 경우에는 353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고, 기타 유동 보면은 1000억 정도는 현금 자산이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 1000억이 조금 넘네요. 1000억 조금 넘게 현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유동부채는 893억. 당장 유동부채랑 비교해도 크게 문제는 없고, 매출채권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궈진 부분이 있고, 이게 현금으로 좀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고는 꾸준히 조금 늘고 있는데, 근데 매출이 늘고 있으면서 크게 매출 대비해서는 큰 영향을 지금 주고 있지 않을 정도의 재고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려다 보면 주당 순이익이 영업이익은 비슷하고 매출액도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반기에서 보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감소 어느 부분에서 많이 튀어 올랐다는 건데, 자본금 기타 누계 단기 순위 자체가 연결 손익을 합쳤을 때는 많이 떨어지네요. 손익 매출은 좀 나올 건데 손익은 작년에 절반 정도일 거고 21년도에 비해서는 좀 높을 것이지만, 일단 단기 손익으로 최종 손익으로 봤을 때는 연결 회사들 관련돼서 좀 안 되는 회사들도 보이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인 것 같고, 손익이 절반 정도 나올 거다 뭐 이런 정도로 나오겠네요. 매출에는 문제가 없는데 단기 순이익 자체는 절반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단기 순이익은.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떨어지는 부분도 4,800원이니까 5,000원을 잡고 6배, 7배 정도로 퍼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럼 과거에 비해서 퍼가 지금 21년도 보면 21년도에서는 한방 비슷한 가격대네요. 4만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수준이고, 금융자산의 대부분의 매입 채무로 가진 부분이 그거 단기 차입금이 전기말 대비해서 많이 단기 차입금이 증가는 했지만 현금 자산으로 크게 재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수달도 현금 흐름이 좀 크게 나온 걸로 봤을 때는 단기 차입금이 꼭 필요했을까 싶을 정도긴 한데, 해외 법인도 많고 해서 보면 계속해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원래 현금이 많은 회사인데 영업이익 대비해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 돈이 크게 나가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 때문에 재무가 좀 더 필요했던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매출은 괜찮은데 영업이익에 어떤 개선이 좀 있지 않으면은 주가는 또 계속 좀 지지부지해질 수도 있겠다. 대규모로 좀 투자 활동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출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익 대비해서 돈이 나가는 돈이 지금 많아서 버는 거 대비해서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겁니다. 만약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좀 줄어들어가고 영업활동이 금액이 좀 올라가야 될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조금 아쉽다. 그리고 투자하고 있던 부분은 KT, FN가이드를 한국 하나, KDB생명. KDB생명은 매각한다고 하는데 이게 매각할 때 같이 파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KCNC 매일방송, 전남기계, 한국주조조합 이렇게 해서 단기말 대비해서는 전기말을 대비해서 평가 금액은 좀 떨어지는 부분들 어느 정도 처분해서 KDB 생명만 매각이 된다 그래도 매각돼서, 그렇지만 71억 원 정도라 뭐 크게 안 되지만 나중에 배당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반기 대비해서는 조금 낮다. 전반기에 대해서는 낮다고 얘기하지만
가격 순익이 조금 줄어든 부분을 위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쉽지만 한번 지켜볼 필요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배당 쪽으로 보면 평균 26.1% 배당 성장률을 가졌는데 22년도에는 경영 성과가 좋아서 연면가 50% 배당을 했다. 성과 좋으면 우리 많이 해주겠다 라는 부분들. 연간 배당률 계산해서 매출액으로 따지고 일단 뭐 현금은 있으니까 5,500만원, 배당으로 좀 봐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좀 더 봐야 되나, 배당을 담보로 잡으러 갈 것인가 고민이 되는데, 만약에 작년도 기준만큼 주지 않더라도 배양 상향만 유지를 한다면, 작년에 워낙 성과가 좋아서, 하지만 일단 2018년도나 이런 때보다는 성과가 좋기 때문에 배당금은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배당금은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데 2,500원까지는 조금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담보로 잡기보다는 좀 더 지켜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만약에 지금 주간으로 보면 뭐 4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거래량이 터지고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역사적 저점으로는 뭐 최근께 작년 기준으로 해서 1년 전에 28,000원까지 떨어졌는데, 떨어질수록 매출 영업은 어느 정도 작년만큼 어떻게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하락할수록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그러면서 이 개선됐을 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회사는 배당을 담보로 배당주로서 살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계속해서 분기별로는 봐야 되겠지만 한 1년치 정도를 보고, 올해 정도가 사실 진짜 배당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좀 알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2,500원까지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게 결론이고, 떨어질수록 배당금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배당금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정년도 거 빼고 2,500원까지는 아니지만 2021년도 대비해서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얼마일지는 아직 단기로 봐서는 좀 어렵고, 일단은 주가가 더 아직은 계속해서 하락할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상승한다면 워낙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치 대비해서는 하락한 상태라 올라도 문제가 될 건 없고, 좀 더 하락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배당 수익률을 좀 더 계산해서 들어갈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당, 그 다음에 이익에 대한 부분 한번 지켜보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상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될 거고, 하락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 분할 매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주가가, 그리고 워낙 장기적으로 소외됐던 종목이라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 말부터 해서 2022년, 2023년까지 계속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길게 보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좋다고 한들, 혹은 배당이 좀 좋다고 한들, 사람들 관심에 뭐 좀 멀어졌거나 하향 산업으로 되어 있을 때는 조금 기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최근 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움직여준 부분들이 있어서 아주 잔잔하게 흘러가는 건 아니라서 이 정도 보면 뭐 한 28,000원대 뭐 이렇게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락 중이다 라는 부분들,
1차 저점은 34,000원대일 거고, 지금 이제 34,000원대 전고점 라인에 버티고 있는 거고, 여기가 깨지면 뭐 31,000원 그 밑으로 하락하면 28,000원까지인데 28,000원까지는 잘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저점을 기준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8,000원까지 떨어질 일은 없죠. 그 정도보다는 훨씬 회사 상황은 좋아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 보시고 도움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